자, 랜덤 코에피션트 모델.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멀티 레벨 모델은 조금 이해가 돼요. 아, 데이터가 서브 클러스터가 있어서 그게 레벨 1이 있고 레벨 2가 있고 한데 이 소셜 비헤이비어 사이언스나 에듀케이션에는 멀티 레벨 모델이나 혹은 HLM을 쓰는데 저쪽에 그 메디컬 사이언스나 하트 사이언스는 대부분 그분들은 또 랜덤 코에피션트 모델이라고 써요. 그래서 비슷한 결국에는 같은 모델링인데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저희처럼 이렇게 소시올로지나 에듀케이션에서는 이 클러스터 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클러스터 멤버십 위주로 분석을 하려고 했었고요. 저쪽에서는 약간 다르게 하드 사이언스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도계교 아시죠? 우리 부산에 가면 영도다리가 옛날에 다리가 이렇게 평평해 있다가 배 지나가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다리를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다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다리는 어때요? 딱 만들어지면 그 슬로프가 이 다리의 이 각도가 어때요? 어떻게 돼요? 막 바뀌어요? 어때요? 딱 만들어 놓고 나면 고정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떤 다리라 그래요? fixed라 그래요. 그리고 다리에 이제 이 각도가 fixed 돼 있으니까 fixed slope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때요? 다리의 각도가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varying slope라고 합시다. 근데 varying 하는데 그 varying 하는 property가 그냥 막 varying 하는 게 아니라 random variable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slope를 random variable로 보는 거예요. random variable이라는 얘기는 어떤 그 randomized 된 프로세스를 따라서 평균과 그리고 분산이 있는 그런 슬로프의 값이 평균 슬로프는 이건데 이게 막 움직여. 그럼 그 분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평균 슬로프는 이건데 요만큼만 움직여. 그러면 평균의 분산이 아주 작고 평균은 아주 낮고 뭐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산과 분산의 평균의 값에 슬로프 값의 평균과 분산이 normally distributed 된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슬로프는 regression 모델의 한 개의 coefficient잖아요. 그러니까 parameter 혹은 parameter estimate, coefficient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regression 모델은 몇 개의 determinant로 이루어집니까? intercept과 slopes, 그죠? 그리고 intercept은 항상 모든 regression만 하나만 있는데 이 slope는 as many as number of 그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뭐 잘못을 했다고 때릴 것도 아닌데 난 당신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number of independent variable 혹은 뭐죠? 이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그 independent variable을 뭐라 그러죠? 독립변수. 그 독립변수의 개수만큼 있잖아요. 그리고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coefficient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random coefficient 모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통적인 regression에서는 그냥 한 개의 슬로프와 한 개의 인터셉트과 우리가 independent variable이 p개 있다 그러면 p개의 슬로프로 fixed 된 coefficient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는 intercept도 바뀔 수 있고 슬로프도 바뀔 수 있고 각자 그 인터셉트과 슬로프들이 random variable로 놓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random coefficient 모델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 때나 랜덤 하는 게 아니라 each subpopulation마다 옛날에는 어땠었어요? subpopulation이 한 줄 있고 두 줄 있고 세 줄 있고 네 줄 있고 5 그룹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요. 이게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재고해서 이거랑 이제 뿌려봐요. 그럼 여기에 intercept과 slope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independent variable이 우리가 몸무게라고 합시다. 몸무게를 가지고 키를 갖다가 예측하는 모형을 하나, 둘, 셋, 넷, 5개의 regression을 따로 돌릴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heterogeneity of population을 subpopulation을 카운팅하면 regression을 한 번 돌리면 몇 개가 나와요? coefficient가 몇 개가 나와요? intercept과 slope 나오죠? intercept과 slope 나오죠? 그럼 intercept이
5개 나오고 슬로프도 5개가 나오잖아요. 그 인터셉 5개 나온 걸 가지고 평균과 분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슬로프가 또 5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평균과 분산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게 노멀하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놓고 보는 것을 랜덤 코에피션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HLM하고 멀티 레벨하고 소위 말하는 랜덤 코에피션트 모델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라볼 때 도개교랑 픽스되어 있는 뭐 안도개교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 안도개교랑 도개교랑 차이가 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멀티 레벨마다 HLM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어때요? 처음에 제가 설명했을 때 홍반장 설명했을 때는 어때요? 유니베리에이트한 어널리시스를 멀티 레벨 모델이 얼마나 잘 도움이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엔드에 맡겼을 때 우리는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렇죠? HLM 배웠는데 그럼 그 사람들하고 틀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막 리그레션 어널리시스하고 그 리지주얼 확인하고 어썸션 체킹하고 나서 막 울고 있을 때 울지 마. 괜찮아. 내가 한번 도와줄게. 서브포퓰레이션 멤버십 가져와봐. 그래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게 HLM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왜 우리가 모델이 슬로프가 모든 집단 간에 같아야 되는가? 그것들이 다를 수도 있지 않나?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fixed라고 봤던 게 varying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면서 이때는 어떤 모델에 접근이에요? 모델이 more flexible 하다 그래요. flexibility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좀 복잡해져요, 모델이. 당연하죠. 근데 estimate 해야 될 게 많아지니까 복잡해지지만 우리는 어때요? 상위 단계 좀 더 flexible한 모델로 less restrict한 상황에서 모델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럼 in general 어때요? 설명력이 absolute 설명력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 모델은 혹시 복잡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설명력만 올리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대신 뭐가 증가해요? 난이도가 그 complexity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할 때 Occam's razor 알지? 그러면 왜 면도날이에요? 저는 면도날 안 씹었어요.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Occam's razor 왜 simpler한 모델이 더 좋고 단순히 이런 explainability를 maximize 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옛날에 1960년대 윌리엄 그 세인트예요. 성인이세요. 가톨릭 신앙에서는. 그분이 만드신 룰이 Occam's razor고 지금 아직도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나왔을 때 그 오버피딩의 문제라든가 왜 우리가 maximizing 하는 게 잘못될 수 있고 generalizable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 돌아요. 그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고. 아무튼 그 언저리에 있어요.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스텝 모델이 고안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고민했던 거 아직도 해결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러블 솔버라고 볼 수도 있고 도개교라고라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고요.